구해줘 다음 주 출발합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외롭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 단 둘이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확실히 매니저님이 오니까 저는 든든한 것도 있고 오늘 또 이제 구해줘 다음 주에서 마지막에 별점 주잖아요. 저 오늘 개근상 느낌으로 별 하나 추가해서 이따가 섹터에서 또 평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3개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도 되는 섹터 공개가 되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먼저 국내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 만인지 셀 수 없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분 좋은 신호탄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예, 뭐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1년 만에 2,6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으로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렸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개선했던 그런 한 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발 훈풍이 불었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일단 네. 적자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지금 미치고 있긴 하지만은 한순간에 투자 심리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2차 전지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2차 전지는 약간 그렇다 할 흐름 못 나왔습니다. 오늘만 좀 약간 예외적이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때문에 선방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래도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때 사실 좀 뭔가 바꿔서 상승이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2차 전지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례적으로 둘이 같이 좀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이 조금 지금 6월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6월 우리 증시가 지수단으로 이렇게 2,600 돌파한 김에 쭉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6월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개별 종목 장세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미 5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베스트는 오늘처럼 외국인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다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약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6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간 대형주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월 그리고 국내 대표 섹터 2가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좀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도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뭐 호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일단 오늘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 협상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국면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우리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일각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앞으로 좀 줄어들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있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좀 호재가 소멸된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해소 측면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지금 뭐 유동성 측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삼성만 놓고 보면요. 삼성 네.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연초에 60조, 특히나 이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OLED 부문에 4조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이제 2차 전지 OLED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약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2차 전지는 미국 지원 혜택도 있고 유럽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당연히 투자 관점 유효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약간
우리가 개념을 달리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효과가 우리가 2분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내용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자, 지금 또 실시간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본인님께서 대형주, 삼전, 하이닉스 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당연히 반도체를 보면 대형주, 저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날까요?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볼 땐,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또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삼성전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 중에 공통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이상 약간 우리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대장주를 잡는 것보다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기본충실님께서 오늘 송유 매니저님 혼자 말씀 많이 하셔서 힘들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한 30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10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럼 주제를 좀 옮겨볼게요. 지난주, 구해줘 다음 주 송유 매니저의 성적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차량 경량화 섹터였었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은 0.2% 강보합권이었고 최고가 기준 1.2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롱 플라스틱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뭔가 인기를 끈 호재는 없었다. 이렇게 보이나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저도. 네,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소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량화 추세, 어떻게 보면 필연적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글로벌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금속 재질을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 부분 100%가 지금 플라스틱 부품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건 내연기관차건 경량화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경량화 위주로 조금 포커스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롱 플라스틱은 이제 전기차 전용 소재 개발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더해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지난주 종목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구해줘 다음 주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송유 매니저가 준비한 섹터가 끝나고 난 뒤에 송유 매니저 스페셜로 오늘 뒤에 세 가지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본을 보니까 야, 이게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여기라면은 지금 종가는 거의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이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뒤에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송유 매니저가 또 컨택하는 섹터와 종목이 좋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해줘 다음 주 이번 주 송유 매니저는 어떤 섹터를 준비했는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고 자극적인 섹터 중 하나입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네,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해오셨는데 오늘 없다고 준비해온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럴 때 한번 저도 자신 있게 한번 해보지 딱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니면 송유 매니저가 헬프 섹터로 2차 전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송유 매니저의 2차 전지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구해줘 다음 주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시장과 동떨어진 섹터를 많이 보내요? 라고 제가 의도치 않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이야기를 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정도로 2차 전지가 좀 괜찮은 시기로 다시 돌아온 건가요? 예,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요. 네. 5월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 조정이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6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기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하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스멀스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호재 중에 진짜를 구별하는 것 오늘 송유 매니저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송유 매니저 헬프 섹터 2차 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가 부재 중이니 바로 2차 전지를 귀신같이 갖고 왔습니다. 손민 매니저의 2차 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앞전에 제가 2차 전지 몇 번 가져왔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저도 2차 전지를 잘할 수 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금액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품별 수출 금액이 나와져 있습니다. 23년 2월, 23년 3월, 23년 4월. 지금 이제 5월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왔고요. 2, 3, 4월 통계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도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차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단연 자동차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월 같은 경우는 47% 상승을 했고요. 3월 같은 경우는 64% 상승을 했고 4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 수출량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자동차 안에서도 중요한 건 전기차입니다. 오늘 기사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북미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무려 10개월 연속 판매량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판매량 80%가 바로 친환경차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친환경차 비롯한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들이 굉장히 판매량이 좋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기차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3월에도 마찬가지죠.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5.7%가 증가를 했고요. 4월에도 96.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엄청난 성장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 들이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파른 상승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차량용 부품 공급 정상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지속.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랑은 반대죠.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적자인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독보적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보적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22년 같은 경우는 29%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1위 지위를 지키고 있고요. 28%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소닉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상위권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3사가 독보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전망입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미 지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무려 11조가량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11조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한 2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만 보더라도 거의 3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SK온이 매직이죠.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2배가 증가하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내 배터리 3사는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 소부장 중에서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인데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표가 나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먼저 업종이나 어떻게 보면 종목을 분석할 때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인데 자,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소재 금액 규모 전망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지금 차례차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도록 하면요. 자, 음극재가 가장 크죠. 음극재가 계속해서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각각 약간 이제 골고루 상승하는 폭이 보이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전망되는 거는 음극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23년 지금 현재 23년인데 7년 뒤에는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이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IRA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금 혜택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2분기에도 반영이 될 건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북미와 유럽 배터리 수요 기반 전해액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해액만 놓고 보는 건데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3년이죠. 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7년 뒤가 아니죠. 3년 뒤 같은 경우는 무려 3배가량 시장이 성장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소재, 4대 소재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을 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전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기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채 한도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IRA 혜택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 소재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비롯해가지고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은 5월에는 대체적으로 조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월이 다가왔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유일 매니저의 헬프 섹터 2차 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5월 한 달 동안은 조정을 거쳤어요. 2차 전지가. 근데 이제 6월에 이제 반등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포인트 네. 하나만 딱 얘기를 해주시죠. 앞서는 이제 네. 우리가 좀 기사라든지 최근에 뭐 IRA 여러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포인트만 정확하게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원재료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크게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 봉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경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소재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반사이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소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국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나 IRA 법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IRA 법안에 의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3사랑 일본의 파라소닉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 의견 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5월 달엔 증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영향이 없을까요? 네. 그냥 인정만 하시는 겁니까? 네, 진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나 아직까지 조금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유럽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앞전에 제가 건설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미분양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해외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은 2차 전지고요.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을 기다리는 지금 시점인데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래도 성장중 관점에서 증설, 투자를 많이 하는 걸 봐야 되는지. 요즘은 좀 다양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장비 요 정도만 갈라도 여러 종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뭐 도전재다, 뭐 전구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좀 유망한 새로 나오는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는 건지. 박철순 매니저님이었으면 둘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테지만은 여러분들 약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기가 약간 회복되면서 당연히 2분기에 실적이 더해질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는 경기 봉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 이런 관점보다는요. 약간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수혜에 입을 만한 기업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정은는님께서 송률 매니저님 원맨쇼 하고 있다고. 스탠딩 쇼죠 오늘 거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2차 전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많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박철수 매니저님 있다고 항상 2차 전지 나는 그래서 안 가져온다 이렇게 거의 항상 말씀을 했잖아요. 포기했죠. 네, 예. 포기했죠.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먼저 가져오시니까 간만에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소재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양한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대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소재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소도 한번 움직일 때 됐다. 네, 이번 주에 맞습니다. 조금 움직였던 종목들이 맞아요, 있었던 것 움직였어요.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이번 주에도 약간 제한적으로 순환매가 돌긴 했는데요. 네.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밑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약간 충전소 같은 경우는 밑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다.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충전소보다는 약간 소부장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IRA 혜택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2차 전지 가지고 오신 김에 네. 질문 더 해도 되나요? 뭐 더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네. 원통형 네. 배터리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최근에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 잠깐 중단하겠다고 했고 네네. 일본에서 파나소닉도 좀 기간을 미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삼성 SDI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통형 네네. 배터리 쪽으로는 삼성 SDI가 네네. 수혜를 더 크게 네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소부장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는 삼성 SDI 어떻습니까? 지금 갖고 삼성 있어요? SDI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예, 저는 약간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합작법인 설립하고 있고 동시에 증설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약간 한 기업을 포커스로 두기보다는 원통형 배터리까지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원통형 배터리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성이 큰 거는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약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매직이었는데 예. 시장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쏠렸었는데 약간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실 때 특정 어떤 예를 들면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통형 배터리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다양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 위주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 질문 하나 또 해도 됩니까? 네, 어차피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요? 네, 오늘 많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폐배터리도 궁금해요. 폐배터리. 예, 그게 폐배터리 한 네. 2000, 벌써 그 폐배터리 제일 유명한 종목 세비캠. 네네. 세비캠인가요? 어디가 이미 성일화이텍? 폐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2027년 이후라고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폐배터리는 당분간 안 움직일까요? 폐배터리를 주력으로 삼는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신사업 개념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폐배터리는 약간 진짜 케바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저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폐배터리라는 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높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폐배터리보다는 2차 전지 소부장이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비캠이라든지 폐배터리는 약간 우리가 투자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5% 내지 15%가 적정할 것 같고요. 네. 폐배터리보다는 2차 전지 소부장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소부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네. 폐배터리 얘기하고 네. 전기차 충전소 얘기하고 네. 오늘 2차 전지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송일 매니저가 오늘 스탠딩 쇼를 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2차 전지 이 정도로 한다. 박철수 매니저 오늘 방송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올랐던 종목들 좀 보면 음극재 쪽에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음극재가 그동안은 조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보자면은 소외를 받았던 뭐 전해질도 있고요. 동박 그리고 분리막 같은 소외된 섹터들이 이번에 좀 발맞춰서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6월 이번 상승할 때는 그래도 인기 종목들이 계속 잘 올라가는 흐름일까요?
예, 아까 여러분들 PPT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소재 시장 규모 전망을 보여드렸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 게 바로 음극재입니다. 네. 보통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음극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순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많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음극재 흐름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를 가져왔고요. 2차 전지는 음극재를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보다는 저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음극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소재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질문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별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점 공개해 주시죠. 네. 오. 저는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어요. 오늘 개근상 네, 들었습니다. 의미로 제가 별점을 1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워낙 좋기 때문에 5개는 좀 무리겠다 해서 만점은 줄 수 네, 없다. 반개 정도는 일단 뺐고 만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점 얻는 거를 굉장히 네. 인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제가 반개를 빼서 4개 반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개근상 별점 빼면 3개 반이잖아요. 아니요, 개근상에 의해서 반개예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자체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민수 아나운서는요. 개근상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없어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얄짤 없어요. 1개를 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래도 좀 주도주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로 갈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주도주 될 것 같아서라는 생각을 했었고 2차 전지 댓글창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2차 전지 이제 조금 식은 것 같다. 또 뭐가 올라왔네요.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알겠지만 이번 네. 주 2차 전지 상승했고 다음 주는 공휴일도 있고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조정이 오게 되면 다소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개 반. 그래도 3개 반이나 주셨네요. 네, 3개 반이면 저는 굉장히 상한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 원래 1개, 2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3개 반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별점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꼭 저는 근데 뭐 누가 한 분이 안 나오셔야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가 반사의 기대감 같은 거 반사 수혜가 같은데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진짜 좋은 섹터입니다. 진짜 좋은 섹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끝날 섹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이야.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네. 질문하지 말까요? 말씀하세요. 좋아요. 너무 이제 주가가 고점에 있다. 2차 전지 다시 대세 상승이 오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대세 상승은 좀 한 2, 3년 뒤에 다시 올까요? 일단은 글로벌적인 추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IRA 수혜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 법안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이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매월 지금 이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평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우리가 분할해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소재, 부품, 장비 각각 다 다른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일단 소재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특히 장비 약간 몸집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소재가 좋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자꾸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소재가 좋습니다. 소무새. 지금 소무새가 된 것 같습니다. 소재. 무슨 질문을 해도 결국 소재율? 답변은 소재입니다. 소재율.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유 매니저의 2차 전지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가 소재 굉장히 아니죠? 매직인데요. 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네.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IRA 수혜도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더해졌어요. 반도체가 더해졌는데 반도체 공정 소재 부문에서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까지 같이 있는 탑픽 힌트였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2차 전지 스탠딩 쇼 잘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탑픽 힌트가 신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다 같이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반도체를 원래 하다가 2차 전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2차 전지를 원래 하다가 반도체도 되는 건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먼저 하다가요. 2차 전지 모멘텀이 더해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 첨보인데요. 첨보 여러분들 뭐 거의 대부분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도 조정과 너무 눌렸어요.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첨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단순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감산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약간 우리가 반등 시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P 전해질 1000톤 그리고 4분기에는 F 전해질 4000톤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트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진짜 바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당연히 실적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3,480억입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은 올해 매출 2배가량 6,800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50억에서 1,10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우리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18만 9,300원입니다. 네. 오늘 매수가 18만 9,100원부터요. 18만 6천원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만 7천원, 손절가는 17만 2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 가격 전략 모두 나갔습니다. 목표가 20만 7천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첨보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종목을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까 4개 반에서 반 개는 채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첨보가 최근에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갔을 때 왜 소외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우리가 밸류체인에 보면요. 장비 위주로 많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장비 위주로 약간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 계획, 투자가 집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장비주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와 반대로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우리가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첨보뿐만이 아니라 전액 관련주들 보시면요. 네. 대부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경기 회복도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소재 부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첨보. 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까지 공개됐으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송유일 매니저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송유일 매니저가 함께 편입했던 이 3가지 섹터, 3종목 정도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3월 17일 방송에서 소개했던 조선 섹터의 삼성중공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야, 이때 삼성중공업 진짜 매수했으면 지금 갖고 있었으면은 이게 장난 아니겠습니다. 예, 거의 한 20% 넘는 수익률일 것 같은데요.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조선 한때는 중국에 뺏겼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약간 밀렸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약간 저가 수주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 밀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찾아왔죠. 특히나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주력으로 수주하는 선박이 바로 부가가치가 높은 LNG 선박입니다. 네. LNG 선박은 전 세계 수주량 중에 무려 80% 넘는 수주량을 우리 기업들이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사업도 계속해서 순항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약간 적자의 늪을 이어왔는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분기 실적 발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무려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했고 저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 증가량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 추천가 대비 20% 이상의 상승을 그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잡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3월 17일 소개했던 거 보니까 3월 17일 종가가 거의 4,900원. 네. 오늘 종가가 6,180원. 수익률 엄청나고 그 당시 목표가보다 지금 엄청난 위에 있기 때문에 송유일 매니저와 함께 그때 조선주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상당히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주 리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시장이 좀 IT 쪽으로 이목이 쫙 쏠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좀
피해를 보는 게 조선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지금 조선주는 좀 접근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장기 투자할 때는 오히려 지금 투자 시기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살짝 저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LNG 수주량이 굉장히 높고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요.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벌크선인지 LNG선인지 굉장히 다양한 운반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도 LNG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사업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그리고 역대급 호황을 달리고 있는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송유 메이저의 두 번째 섹터 종목입니다. 3월 31일에 방송이 됐었던 수소 섹터 효성중공업이었고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별도 한 싸게 주신 것 같습니다. 별 한 3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3개 안 주셨어요. 네. 예. 이거 다 기억해요? 특정 이제 제가 충격 먹은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두 개 이런 거는 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가가 일단 7%대까지 올라갔고요. 그 당시 종가는 1.63인데 지금 이게 뭐 별점을 거의 무시라도 하듯이 당연히 목표가보다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수소 섹터는 사실 너무 소위 말해 왕따를 좀 당한다 정도로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지금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일단은 수소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업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고 그중에 자동차 관련 수소가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뿐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초고압, 대형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수소 모멘텀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중공업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바닥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거의 약 한 3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내 한정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 20곳이 추가로 개설이 되면서 국내 수소 충전소는 총 3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려 14곳을 효성중공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660곳 확보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압 대형 변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매직인데 이게 조금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초고압 대형 변압기인데 이게 미국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변압기도 덩달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효성중공업이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고압 대형 변압기가 사용 연한이 25년입니다. 그 25년이 지금 도래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약간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변압기 얘기해 주셨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전력 설비와 관련된 섹터가 신재생과 이제 엮여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송유 매니저는 또 이제 구해주 담주를 하면서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력 설비 이쪽도 신재생의 모멘텀 일환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제 볼 때는 아예. 예, 그렇습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설비 같은 경우 특히 북미 시장 지금 이제 초고압 대형 변압기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도래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지금부터 본격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태경 님이 이 채팅창에도 효성중공업 끼가 있네요. 끼가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매니저님 봤을 때 어때요? 끼가 좀 있습니까? 얘는 끼를 넘어서 얘는 그냥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고 워낙에 우리가 지금 저평가 상태일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오늘 또 보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데 다만 지금 이제 단기장 매물대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약간 눌림목 구간 약간
공략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의 리뷰 섹터, 수소 두 번째 섹터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4월 7일에 방송이 되었었고 이때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현대 위아 최고가가 이제 21%대까지 올라갔고 1.63%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저와 했을 때 결과가 좋네요. 네,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앵커님이랑 할 때 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우리가 발굴이 되었는데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요. 그 주에 21% 기록을 했습니다. 대량거래 터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모멘텀과 수소 모멘텀이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대차에서 자체 개발한 모듈형 전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열 관리 시스템을 바로 현대위아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모멘텀이 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또 현대위아는 지금 24년 상용화 추진의 목표로 수소 저장 모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 모멘텀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기아차 계속해서 전기차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윤 매니저와 함께 근 한 1분기 동안 있었던 핫했던 섹터들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9회주 다음 주 진짜 이 한 주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야가 좀 좁아져 있는 것 같은데 시야를 이제 한 달, 두 달로만 늘려도 송윤 매니저가 상당히 아쉽게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투자할 때 사실 뭐 일주일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3달 보고 길게는 뭐 몇 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송윤 매니저와 또 좋은 정보 얻고 공유해 보시면은 진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늘 별점을 제가 짜게 받고 있는데요. 저도 해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밴드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 다양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만 저평가. 거기 가서는 이제 최고의 스타입니다. 네. 고평가입니다. 송윤 매니저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정말 좋은 정보 많으니까 꼭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회조 다음 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별점 정리 넘어가 볼 텐데요. 그 후에 오늘 또 섹터 레드앤블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오늘도 이번 주 핫했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준비되어 있고요. AI가 상당히 커졌는데 그 안에서 의료 AI만 딱 떼내서 그에 대한 섹터 이야기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섹터 레드앤블루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9회조 다음 주 송윤 매니저의 스탠딩 쇼 별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회조 다음 주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드디어 2차 전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10점 만점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 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점도 모멘텀으로 봤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군으로 정부의 지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중국 수요 회복과 함께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첨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외양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또 실적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